오늘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마키아벨리, 이 책은 참 저도 몇 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도 사실 이제 몇 번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특히 이제 관리자 리더로서 이제 조금 역할을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?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소개를 좀 해보자 하는데요.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은 일단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통치의 영역에서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단 그 조직과 국가가 일단 살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성과로 입증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사실 개인적인 것과 그리고 리더의 그런 도덕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. 그래서 조직의 어떤 좀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내 개인의 손해는 조금 감수하더라도 그 조직이 잘 굴러가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속성과 하는데 마키아벨리도 이런 얘기를 하죠. 국가가 지속하고 시민이 안전은 그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. 그리고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어쨌든 그 성과를 내는 게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그런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가끔은 어떤 조직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더는 결과로 말을 해야 되며 국가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약해질 용기가 필요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포르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포르투나라는 얘기는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나 기회를 의미하고 비루트라는 것은 운명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탁월한 영향과 용기를 말한다.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 군주론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운명이란 것은 변덕스러운 여신과 같아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운이라는 거, 이 군주론에서도 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운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. 결국에는 이 포르투나라는 얘기를 같이 어쨌든 가끔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나 기회 같은 거는 오긴 오는데 그 운명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. 그걸 비루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계속 꾸준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준비를 한 사람한테는 내가 기회인지 아닌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. 그래서 70%의 준비와 이 30%의 기회가 만났을 때 결국엔 성과가 허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행운이라는 거, 포르투나는 비루투, 이 준비된 영향을 만날 때 비로소 기적과 그런 걸 만날 수 있다라고 마키아벨리는 이 군조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보단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우리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 둘 중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마키아벨리는 리더는 오히려 그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는 안전한 리더. 결국에는 그 밑에서 봤을 때 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되어야 약간 좀 잘 굴러갈 수 있다. 그 통제권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사실 뭐 팀원들한테 잘 보이고 좋은 리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좋은 리더가 됐을 때 사실 그 조직이 안전할지 불안전한지는 지켜줄 수 있을지는 저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인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.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약간의 권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 증오와는 다르죠.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익에 따라 변하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구석을 가지기 때문에 리더십의 지속 가능성은 이 안전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지만 명과 권위가 있고 또 두려움을 주는 리더는 밑에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그런 소속감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네 번째는 마키아벨리는 함정을 알아채는 여우의 지혜와 늑대를 물리치는 사자의 용맹을 겸비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. 한 가지 모습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성격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리더는 내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단하고 어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
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나 이런 거 복잡한 상황에서도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거나 대비하는 능력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함정을 피하려면 여우가 되어야 되고 늑대를 물리치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저도 리더나 이렇게 관리자로 한번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. 사실 어떤 게 함정이고 어떤 게 또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고 하는데, 이거는 계속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뭐 직관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, 결국에는 리더라는 것도 계속 좀 군주론의 이 리더십의 조건 자체가 좀 한 가지 모습에 갇히지 말고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, 군주론 자체는 권력욕에 미친 자의 교과서가 아니었어요.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것이고는 되게 지금 혼란스러운 그 나라를 구하려던 간절한 호소문이었습니다. 리더가 강력해야 우리가 이 백성들의 어떤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데요. 요새 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게 되면은, 뭐 저도 제가 정치적인 건 아니지만 가끔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, 뭐 강력한 군주라는 게 결국에는 백성의 고통을 잘 덜어주고 어쩔 때는 권위를 내세워서 좀 들어오기도 하고.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. 그때 15세기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외세 침략 상황에 그때 막 분열되고 서로 간에 이제 뭐 백성들도 상황이 안 좋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. 분열되다 보니까 또 외세도 침략도 많이 하고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민중의 고통을 많이 받았죠. 전쟁의 분열로 해서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명의 군주가 나와서 전체적인 어떤 좀 아우른다는 거죠.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대한 정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.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본 것은 결국에는 이 나쁜 군주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차가운 진실 앞에서 어쨌든 리더란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좀 통치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나이가 들면서 뭐 중년을 살아가는 꼭 회사의 중역도 읽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의 뭐 직장인들, 뭐 지금 살아가는 또 중년의 모든 분들한테 꼭 한번 권하고 싶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황상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